변류기의 과전류 강도와 과전류 정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 문제가 116회에 2-25조로 나왔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두 문제는 상당히 이제 시험 출제 빈도가 높으니까 여러분 정확한 개념을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특히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 대충 써서는 좋은 점수가 안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좀 세밀하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일단 이 과전류 이 강도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과전류 강도. 자, 이 과전류 강도의 정의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자, 여기 차단기가 있고요. 자, 이제 CT가 있습니다. CT가. 자, 여기 이제 단락이 발생됐습니다. 그죠? 자, 단락이 발생되면 이때 큰 1차 측에 큰 단락 전류가 흘러가겠죠. 그죠? 자, 1차 측에 큰 단락 전류 흘러갈 때 2차 측에도 당연히 2차 측에 단락 전류가 1차 측 단락 전류에 해당하는 2차 측 단락 전류가 흘러가겠죠. 그죠? 자, 이제 흘러갑니다. 자, 이럴 때 이 과전류 강도라는 거는 1차 측의 전격 전류 대비해서 1차 측 전격 전류 대비해서요. 이 단락 전류, 1차 측 단락 전류가 1차 측 전격 전류 대비해서 몇 배인가 라는 것이 과전류 강도죠. 아시겠죠? 이 과전류 강도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수식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거의 1차 전격 전류에 몇 배의 전류까지 견디느냐가 과전류 강도다. 이걸 다시 수식으로 설명을 좀 해보면요. 1차 측에 단락 사고가 발생 시에 1차 측 단락 전류가 1차 전격 전류 대비 몇 배의 배수에 견디는가가 과전류 강도에 대한 정의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이 수식을 여러분들 통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림을 통해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종류를 보시면요. 종류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열적 과전류 강도가 있고, 그 다음에 기계적 과전류 강도가 있죠. 자, 이 두 개를 따로따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개념을 잡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 표준값은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일반적인 표준값은 과전류 강도가 40배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75배짜리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150배짜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표준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표준품으로. 아시겠죠? 내가 이제 주문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300배짜리 이런 것들은 주문품이다. 여기서 첫 번째, 열적 과전류 강도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어에서도 열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이제 열에 의해서 CT 쪽에, CT 권선 2차 측 CT 쪽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열 때문에 그 열의 CT 권선이 견디는가라는 게 열적 과전류 강도죠. 그죠? 자, 이때 이 정의를 다시 한번 봐보면, 열적 과전류 강도의 정의, 단락이 발생됐을 때 그 시간을 우리가 얼마로 보냐면 1초로 봅니다. 1초. 왜 1초로 보냐면요. 우리가 이제 단락이 발생됐을 때 이 CT 쪽에서 단락 전류를 검출해서 이 보호 계전기가 동작을 하지 않습니까? OCR에 이제 순시호수부가 동작을 할 때 보통은 이제 50ms 이내에 동작을 하죠. 그죠? 다 1초 이내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맥시만을 보고 단락 전류를 1초 동안에 단락 전류가 흐른다고 보고 CT에 우리가 열적 과전류 강도를 검토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1초간에 단락 전류 흘러도 CT가 파손되지 않는 그런 강도를 따질 때 1초라는 걸 준 이유는, 차단기는 지금 보호 계전기를 통해서 차단기는 50ms 0.05초에 차단되더라도 약간의 여유를 준 거죠. 1초라는 개념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열적 과전류 강도라는 거는 1초 동안에 1초간 단락 전류가 흐를 때 이 권선의 온도 상승이 발생되어도 권선이 용단에 견디는 강도를 나타낸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봐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린 이게 단락이 발생됐죠. 그죠? 그럼 1차 측에 단락 전류가 큰 단락 전류 흘러갑니다. 1차 측에. 그럼 1차 측 단락 전류에 해당하는 2차 측의 단락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러면 이 2차 측 단락 전류 역시도 크죠. 왜냐하면요. 단락 전류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100나노미터 임피던스의 전격 전류. 이 전격 전류에 100나노미터 임피던스에 비에 해당하는 1차 측 단락 전류 흘러가지 않습니까? 1차 측 단락 전류가 워낙 크면 2차 측에
1차측 단락 전류에 해당하는 2차측 전류. 이 전류 역시도 클 수밖에 없겠죠. 이 전류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예를 들어 CTB가 우리가 100대 5짜리다. 그죠? 100대 5짜리면 20분의 1의 비율로 전류가 흘러간단 말입니다. 그래 이 전류값에 20분의 1에 해당하는 단락 전류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2차측 전류가 흘러가기 때문에 2차측에 흘러가는 이 전류도 상당히 큰 전류가 흘러갑니다. 매우 큰 전류죠. 이 전류가 이제 매우 큰 전류입니다. 그죠? 근데 왜 매우 큰 전류에 2차측 권선이 왜 용단이 되냐면 여기 이제 저항 R이 있다 말이죠. 저항 R이. 그죠? 그러니까 이 도체니까 RL 있겠죠. 이렇게. 그죠? 뭐 다른 여기 임피던스가 또 있다고 봐보겠습니다. 임피던스가. 뭐 예를 들어 도체 임피던스를 우리가 이제 Z1이라고 제가 보고요. R1, L1으로 하겠습니다. 뭐 다른 또 계기용 계측기라든지 있다. 또는 우리가 여기 또 계전기가 있다. 보호 계전기가. 계전기의 임피던스를 Z2를 R2 플러스 L2 뭐 이렇게 봐보겠습니다. 이렇게. 뭐 이런 게 있다 치더라도 결국은 뭐냐면 1차 단락 전류에 해당하는 2차측 전류가 이 CT 2차 쪽으로 흘러가면서 큰 전류에 의해서 발열 H는 주울의 법칙에서 I 제곱 RT죠. 그죠? I 제곱 RT에서 요 단락 전류가 아까 크다고 했죠. 2차측 단락 전류가 굉장히 큰 전류가 흘러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비록 요 시간이 우리가 1초라 하더라도 이 단락 전류가 매우 크기 때문에 여기 발생된 열이 매우 커지겠죠. 그러니까 열에 의해서, 물론 저항 R입니다. 저항 R에 발생된 열, 이 열에 의해서 이 군선 자체가 용단, 즉 녹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그럴 때 녹지 않고 이 군선 자체가 열에 의해서 녹지 않고 견디는 강도를 우리가 열적 과전류 강도라고 한다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열적 과전류 강도에 대한 이 식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식을요. 식을 봐보면 열적 과전류 강도 S는 열적 과전류 강도요. 루트 T분의 전격 과전류 강도입니다. 이건 전격 과전류 강도죠. 그리고 우리 차단기가 동작하는 시간이 여기 차단기가 동작하는 시간이 매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값이 만약 이 1초면 이 전격 과전류 강도가 시카다고 했을 때 우리 열적 과전류 강도는 루트 1에다가 시카가 나오니까 자 우리가 이제 열적 과전류 강도를 시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요. 이 차단 시간을 0.01초다. 이렇게 되면 열적 과전류 강도는 다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0.01에 10카, 그죠? 그러면 얘가 0.01을 루트로 씌우면 0.1이 되겠죠. 10 나누기 0.1을 하면 이거는 100카가 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 열적 과전류 강도라는 놈이 시간에 따라서 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거죠. 우리가 표준적인 열적 과전류 강도가 표준에 우리가 이제 전격 과전류 강도에 대해서 그죠? 이 차단기가 동작하는 시간에 따라서 열적 과전류 강도는 우리가 달라진다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기준의 시간이 1초지만 이 차단한 시간이 반드시 1초가 아닌 현장에서 그런 계통들이 여러 가지 계통이 있을 수 있겠죠. 반드시 1초가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적 과전류 강도는 다르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열적 과전류 강도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료치 값을 나타낸다는 걸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리고 들어갔네요. 시료치 값을 나타낸다. 저 루트 민스키 하죠. 왜 이거를 이제 시료치 값으로 나타내냐 하면은 자 이렇습니다. 단락 전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초 동안에 우리가 이제 단락 전류가 진행됐다고 봤으니까 자 봐보십시오. 우리가 단락이 발생됐을 때 우리 교류분의 단락 전류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교류분 자, A시분입니다. A시분에다가, 자요, 여기 이제 직류분을 또 고려합니다. 자, 단락이 발생되면 L작용에 의해서 직류분이 이렇게 튀어나오겠죠. 그리고 이 L작용에 의해서 직류분은, 저항 아래에서 감소되는 이런 익스포넨셜적으로, 직수함수적으로 감소되는 이런 직류 파행이 나오겠죠. 그죠? 이게 이제 단락이 발생됐을 때 직류,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류 성분하고 직류 성분을 합친 게 우리가 이제 합성된 게 비대칭 단락 전류의 값이 나오겠죠, 이렇게. 이걸 합성해버리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 곡선을 여러분들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곡선을요. 자, 예를 들어서 이 곡선을, 자, 이제, 직류 부분이 없다고 치면요. 어느 시점에 가서, 요렇게 이제 직류 부분이 없다고 하면, 단락 전류 자체가 대칭 단락 전류밖에 남지 않겠죠. 만약에 이 시간이
쭉 가서 여기서 1초까지 갔다. 1초까지 갔으면 우리가 이 부분은 전부 다 시료치 값으로 따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단락 전류를 여기 0초부터 시작해서 1초까지 따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체 단락 전류를 따지니까 이 값을 우리가 시료값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시료값으로. 아시겠죠? 뭐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한 시간대의 단락 전류 값이 아니고 1초라는 시간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뭐냐면 시료값을 기준으로 따진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왜 시료값을 따지느냐 하면 이게 이제 1초라는 시간 때문에 그렇다. 1초라는 시간. 아시겠죠? 1초라는 시간 때문에 단락 전류가 어떤 임의의 시간을 딱 끊지가 않습니다. 맥시멈 1초라는 걸 보는 거죠. 물론 1초 안에도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뭐 0.5초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0.0초에서부터 0.5초 사이 이 구간에 대한 단락 전류를 따지는 거니까 이거는 시료치 값으로 따져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기계적 과전류 강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적 과전류 강도요. 단락 전류에 의해서 이제 전자력이 발생이 되면 그 전자력에 의해서 이 권선이 기계적으로 전기적으로 손상되지 않는 1차 전류의 파고치라고 되어 있죠. 기계적 과전류 강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보시면요. 여기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정의가 단락 전류에 의한 전자력에 의해 권선, 이 권선이라는 건 CT 권선입니다. 아시겠죠? 권선이 전기적, 기계적으로 손상되지 않는 1차 전류의 파고치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요, 정의됐죠. 이때 파고치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순시치 값의 최고치를 나타냅니다. 파고치. 아시겠죠? 최대치 값을 나타내는 거죠. 이 최대치. 자, 이때는 기계적 과전류 강도는 열적 과전류 강도하고 틀리게 어떤 특정한 지점의 전류의 한 값을 두고 따집니다. 그래서 이 기계적 과전류 강도를 따질 때는 요 포인트를 따진다. 요 포인트. 단락이 딱 발생됐을 때요. 요게 2분의 사이클이죠. 2분의 사이클 내에서 최대 전류가 요점이죠. 그죠? 요점, 요게 이제 순시치의 이 최대치. 요 최대치를 가지고 이 단락 전자력을 따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때의 값 자체가 우리가 이제 순시치의 최대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파고치를 가지고 따진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이거는 시료치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락 전류를 따질 때 우리 열적 과전류 강도는 우리가 시료치 값을 따진다. 그 다음에 기계적 과전류 강도는 이 파고치를 따진다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점에 전류를 두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봐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말입니다. 똑같은 그림인데 아까 이 그림을 지워버렸네요. 여기 이제 CT 쪽에 흘러가는 전류를 아까 이 단락이 발생됐을 때 2차측 단락 전류라 했죠. 그죠? 그러니까 1차측 흘러가는 단락 전류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요 1차측의 단락 전류랑 2차측의 단락 전류를 이걸 등가위로 그려보면 요렇게 우리가 그릴 수 있습니다. 1차하고 2차를. 1차측의 전류를 이 방향, 그 다음 1차측 단락 전류죠. 1차 측의 단락 전류를 제가 요런 식으로 회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2차측의 단락 전류를요. 이 방향으로 그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면 전류가 동방향이 될 수 있겠죠. 2차측의 단락 전류를.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2차측 단락 전류를 뭐 이렇게도 그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2차측 단락 전류를 이 방향으로 그릴 수도 있고 이 방향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방향으로 하는 거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지만 자, 전류를 우리가 동방향으로 했습니다. I1하고 I2를 그죠? I1하고 I2를 동방향으로 놓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1차측 단락 전류에 의해서 이게 이제 지금 2차측 권선이죠. 2차 권선이요. 그죠? 2차 권선에 의해서 발생된 단락 전자력. 이 단락 전자력을 구해보면 우리가 이제 단락 전자력 힘 F는 결과식입니다. 요걸 유도하는 식이 있습니다. 유도하는 식이요. 일단 결과식을 가지고 제가 설명할게요. 요 유도하는 식은 제가 수업 때 또 설명을 해드린 부분이 있고요. K 곱하기 2.04에다가, 그죠? 10의 마이너스 8승의 IM 제곱의 T죠. 그죠? 요런 수식이 있습니다. 요때 이 전류값이 뭐냐면, 이 단락 전류에 대한 순시치의 최대치죠. 즉, 파고값이 따집니다. 파고값이죠. 파고치값.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케이블하고 케이블 사이의 거리. 그죠?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1차측 권선하고 이 CT하고의 거리, 뭐, 요런 걸 D로 볼 수 있겠죠. 이 전자력에 의해서, 이게 이제 전자력이 발생되면 이 CT 2차측 권선에다가 전기적으로, 기계적으로 충격을 줄 수 있겠죠. 그때 충격을 주지 않을 때, 즉, 손상을 주지 않을 때, 그때에 1차측 전류의 이 파고값을 우리가 뭐냐면 기계적 과전류 강도라고 하고, 이 전자력에 의해서 2차측 권선,
즉 CT 2차 권선이죠. 이 권선에 정기적, 기계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그때 1차적 탈락 전류를 우리가 기계적 강도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걸 수식으로 나타내 보면 기계적 과전류 강도는 자, 여기서 보시면요. CT 1차 전격 전류 대비해서 CT 1차 전격 전류 대비해서 최대 고장 전류죠. 그죠? 기계적 과전류 강도를 우리가 열적 과전류 강도의 몇 배로 봅니까? 열적 과전류 강도에다가 강도 곱하기 2.5에서, 그죠? 한 2.6배 정도 보는 거죠. 그죠? 자, 통상적으로 뭐 2.5배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적 과전류 강도에다가 2.5배를 곱한 값보다도 뭐 같거나 뭐 크다 이렇게 돼 있죠. 즉, 다시 말 이걸 같다 이도 볼 수 있죠. 즉, 기계적 과전류 강도가 열적 과전류 강도의 2.5배보다 큰 이유는 이때 이제 최대 고장 전류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순시치의 최대치로 따져서 그렇다. 순시치의 최대치. 기계적 과전류 강도를 따질 때는 요걸 이제 순시치의 최대치로 따지고 열적 과전류 강도를 따질 때는요. 이거를 단락 전류에 대해서 CO치 값을 따졌죠. 그죠? 단락 전류의 CO치 값을 따졌습니다. 즉, 루트 민 스퀘어로 따졌죠. 그죠? 루트 민 스퀘어로 따졌기 때문에 이 CO치 값보다는 여기 이제 순시치의 최대값 자체가 이 값이 몇 배로 크다는 얘기입니까? 이 값에 대해서 곱하기 2.5배 한 값만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계적 과전류 강도가 열적 과전류 강도의 약 2.5배가 되는 이유는 이게 이제 CO치 값이냐 순시치 값이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겁니다.